당을 나가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면, 밝혀진다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저격했고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 시위가 7만 건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념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의견과 민주주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는 측으로 시민들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회담 장소를 정했다며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개최가 유력한 가운데 스웨덴에선 2차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기상 대안인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포근한 날씨가 한동안 이어지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는데 먼저 이 탈당 후 의혹을 밝힌 뒤에 복귀하겠다. 둘째,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도 내려놓겠다. 셋째, 자신을 둘러싼 의혹 보도 200여 건 기사에 대해서 고소하겠다입니다. 자, 야권은 역대급 변명이라면서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했고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과의 설전은 더욱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7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강경 대응에 나선 이 손혜원 의원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내용 백대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탈당 선언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입니다.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만류했지만 자신이 강력히 요구해 관철했다고 했습니다.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그리고 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결백에 관련 문제고 제 인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하겠다. 손 의원은 자신이 당을 떠나는 것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며 광야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손 의원이 탈당하면 국회 문화관광위 여당 간사직도 자동 박탈됩니다. 손 의원은 자신에 대한 보도기사 200여 건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제가 걸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다 걸어서 제 국회의원의 직위 모두를 걸고 제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고발을 할 것입니다. 손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자, 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두고 손혜원 의원과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의 공방은 지금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박 의원을 두고 배신의 아이콘이라면서 다음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했고 박 의원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탈당 기자회견 직후 손혜원 의원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 검찰 조사를 함께 받자고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과 바닷가 최고의 자리에 올 그 고층 아파트의 건설 계획에 관련된 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검찰 조사 받고 싶습니다. 박 의원의 낙선 운동에 나설 뜻도 내비쳤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박지원 의원은 손 의원의 발언을 두고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사건 직후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손 의원과 관련된 부동산 매입이 20채 안팎으로 드러나자 손 의원 스스로 검찰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목포 구도심 지원 쪽지 예산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자신이 예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손 의원은 뒷보잡 초선 의원 하나만 밟으면 아파트를 무난히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손 의원이 자신이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하고 이 강경 대응 입장을 보인 후에 과연 목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목포 근대역사 문화거리에는 지금 사람들이 더 붐비고 있는 가운데 목포 민심은 엇갈렸습니다. 주원지 기자가 주민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차량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좁은 골목에 관광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 앞에는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싸워서 꼭 이길 바란다며 손 의원을 응원하는 쪽지도 붙었습니다. 저는 믿음직스럽고요. 그 목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라 정말 오늘 기자회견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투기는 절대 아니라고 손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강남의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가 얼마입니까? 돈 그걸 투자했다고 그런 난리를 치고 이 목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손 의원 측의 부동산 구입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그분의 의지가 선 의지였다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 혼자만 그러고 잘 살면 못 산 사람은 어떡해. 공평하니 살아야 돼. 손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지인들이 손을 빌려서 역사한테 맡긴다는 게 그 자체가 좋게 하는 게 좋죠. 서로 헐뜯고 그런 것은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목포 시민단체와 원주민들은 도시재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손 의원이 의혹과 별 관계없는 목포 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면서 본질을 흐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 의원의 이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 반응은 윤태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동행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과거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가족 보좌관 채용 의혹이 불거져 탈당을 선언할 당시 혼자였던 것과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한국당은 거물 정치인의 입당식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게이트에 연루된 손혜원 의원 같은 의원들의 그 책임성 탈당 기자회견에 당의 대표가 동행하는 것은 참으로 처음 보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 의원이 기자회견 중 문제가 된 목포 문화재 거리와 무관한 아파트 건설 문제를 거론한 것 역시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투기로 몰린 것처럼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잡아떼기가 명수급, 변명은 역대급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4당은 일제히 탈당이 아닌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당이 아니라 국회를 떠나 결자 해제하라. 정의당도 탈당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개혁의 고삐를 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자, 그런데 손혜원 의원과 5년여 동안 함께 일을 했고 국제 전시회에도 참여했던 이 황모 작가는 목포 이주를 거부하면서 일감이 끊겼습니다. 황 작가는 토사구팽 당했다면서도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김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이 소개한 나전칠기 장인의 작업 영상입니다. 이 장인은 더 이상 영상 속의 작업장을 쓰지 않습니다. 장인은 손 의원과의 관계가 단절된 뒤 이곳 경기도 외곽의 한 창고에 공방을 차렸습니다. 이 장인은 4년 8개월 동안 손혜원 의원과 함께 일했지만 목포로 이주하자는 손혜원 의원의 제안을 거절하자 일감도 함께 끊겼습니다. 막막하게 이제 일거리를 안 주는데 이제 내가 월세 낼 능력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방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장인은 토사구팽의 상황이라면서도 손 의원의 은혜는 잊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로 소 대표님에게 4년 8개월 동안 일해주고 토사구팽 당한 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내 소 대표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는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하루 17시간씩도 일하면서 이 장인이 받았던 돈은 300만 원대입니다. 그때 제가 한 달에 한 360 정도. 해외에서 최대 억대 가격에 20여 개 작품이 팔리기도 했지만 장인은 손 의원이 잘 팔아준 것이라며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10억을 받든지 100억을 받든지 그거는 그분의 능력이다 말이야. 손 의원은 조약돌 시리즈는 자신이 기획 디자인에 4명이 분업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작가의 생활비는 달라는 대로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이어 경기 안산에서도 홍역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4살 이하 영유아 5명을 비롯해 20대도 3명이나 홍역 확진이 나왔습니다. 홍역은 초기엔 감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홍역 증상과 예방법을 강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소아과입니다. 어린 환자들이 빼곡합니다. 안산 지역에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예방 접종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접종 문의 많았어요. 오늘은 접종 문의만 3배 정도? 부모들은 서둘러 예방 접종을 예약합니다. 아무래도 전염성이 좀 강하다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다음 주에 예방 접종을 하는데 그때 같이 맞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산 지역 홍역 확진자가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4살 이하 영유아가 5명, 20대가 3명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홍역 확진자가 지금까지 17명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해외증가 같은 것 때문에 해외에서 바이러스 유입된 사례로 추정하고 있어요. 검사 분석 결과는. 홍역은 호흡기로 전파되는 2군 감염병입니다. 홍역에 걸리면 감기처럼 기침, 콧물 등이 나타나고 나중에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일어납니다. 연령 구분 없이 감염될 수 있는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노약자도 자주 걸립니다. 보건당국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 서울 은평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엔 경남 통영시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어선이 구조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성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가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이 건물 안에서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안은 새카맣게 탔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4층 원룸에 살던 66살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4층에서 원룸의 침대와 소파 사이에 발화가 시작됐고요. 내부가 전소돼가지고 사망자도 전신 소사한 상태.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구로구 개봉사 거리에서 승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스타렉스 승용차인데요. 전주를 받은 거예요. 좀 경상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사고로 70살 남모 씨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컴컴한 바다 위 해경이 밧줄을 붙잡고 예인 준비를 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남 통영시 홍도 남동쪽 31km 해상에서 일본 해역으로 표류한 우리 어선이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엔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방파제 아래 갯벌로 추락했습니다. 차량 조수석에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지난 한 해 전국에서 열린 집회와 시위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노동 민생 분야 관련 집회가 늘었는데 불법 폭력 집회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홍영재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추워진 날씨에도 1인 시위자들이 옷을 싸맨 채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아예 비닐과 장판을 둘러
노숙을 자처한 시위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매일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만 이런 크고 작은 집회들이 하루에 많게는 100건이 넘게 접수됐는데 경찰은 집회 개최를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집회와 시위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8년 진행된 집회와 시위 건수는 2017년보다 58% 늘어난 68,315건으로 야간 집회가 허용됐던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석탄 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관련 집회 같은 노동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 집회와 젠더 갈등, 성소수자 등 사회 다양성 관련 집회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립유치원법을 반대하는 유치원연합회,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단체 등 일부 이익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여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집회의 경우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냐는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집회 건수는 늘었지만 경찰을 폭행하거나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불법 폭력 시위는 줄었습니다. 경찰은 집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재입니다.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집회 때문에 예상치 않은 교통 불편을 겪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불만도 있지만 또 한쪽에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정도 불편은 감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혜운 기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로 교통 통제가 이뤄지면 길을 돌아가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들은 화가 날 정도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많이 뭐라 그러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돌아가야지 어떻게. 매 심심하면 뭐 주말 내내 항상 저거 하잖아요. 데모하든지 뭐. 시위대가 내는 소음 때문에 손님에게 물건을 팔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휘발유 소리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타악기도 치시니까 고객님 입장하시면 저희가 문을 닫아놓고 이제 카운슬링. 이념 대립으로 번진 집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시위가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파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서로 이제 뭐 욕하기 바쁘고 서로 옳지 않다라고 바쁘고 이제 저희 사회에서 많이 비난을 하지 비판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양한 요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장한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큰 목소리를 내야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목소리가 닿는 것 같아서 목소리를 낼 자유만큼 타인의 불편을 배려하는 보다 성숙한 집회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안입니다. 때마침 찾아온 반짝 추위가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시민들은 추위에도 야외 활동을 즐겼는데요. 기온이 오르는 내일 오후부턴 다시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아이를 아는 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신나게 내려옵니다. 꼬마들의 입가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오전 미세먼지가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야외로 나와 썰매를 타며 막바지 주말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네, 어제는 좀 날씨가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미세먼지도 거치고 그래서 애들하고 이렇게 썰매 타러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아서 데이트하러 썰매 타러 왔거든요.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도시를 감싼 희뿌연 미세먼지 탓에 운영을 중단했던 시청 앞 스케이트장도 오늘은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기승을 부리던 초미세먼지는 오늘 오전 북쪽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보통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날씨는 다시 추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이 서울 영하 5도, 강원 영하 11도, 충북 영하 6도, 부산 영하 2도 등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을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해서 다소 쌀쌀했고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일부 중부 내륙에서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서 반짝 추위가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 덕에 이번 주 초 미세먼지 걱정은 덜겠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뿌연 하늘을 봐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 회동에서 정상회담 시기 2월 말쯤이라는 것만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고 면담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회담 장소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북 두 정상의 8개월 만에 재회 무대는 베트남이 유력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는 트럼프 미 대통령. 김영철 등 북측 대표단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나란히 앉아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We've agreed to meet sometime, probably the end of February. We've picked a country, but we'll be announcing it in the future. 이번 회동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조율이 사실상 마무리된 겁니다. Kim Jong-un is looking very forward to it, and so am I. But we have made a lot of progress as far as denuclearization.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국이 어딘지 말하지 않았지만 베트남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돼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최 도시로는 수도 하노이가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다낭 개최설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베트남 매체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곳에서 개최된다면 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베트남 총리 발언을 보도하는 등 자국이 회담을 유치할 가능성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교환이 끝나면서 2차 정상회담을 위한 한 달 동안의 미북 간 실무 협상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미북 회담의 큰 틀은 나온 셈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눈길은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고 있는 이 미북 간의 합숙 논의에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상에 합류해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과 의제 등 이른바 이 디테일 조율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인데 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팽팽한 기싸움이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스톡홀름에서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 외딴 휴양시설. 경찰들이 회의장 주변을 차단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어제 오후 이곳에서 첫 대면을 하고 3박 4일간의談판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양측은 2차 정상회담 의제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한 미국의 제재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밀고 당기는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측에서도 이도훈 외교부 본부장이 참석하고 있어 남북과 미북 양자 협상 그리고 남북미 3자 회동도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북 협상의 진전을 언급한 만큼 이번 스톡홀름 협상에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와 관련해 얼마나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반부패 비서관 소속 특별감찰반이 지난 2017년 11월쯤 생산한 이 유재수, 이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관련 감찰 중간 보고서 일부를 TV조선이 입수를 했습니다. 유 전 국장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라면서 특정 금융회사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직무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TV조선이 입수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 감찰 중간 보고서 일부는 유 전 국장과 모 금융회사 대표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수시로 연락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골프 빌리지 무상 이용, 애플 PC, 골프 접대, 식사 비용 결제 등 스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유재수 국장의 직무 관련 영향력 행사라는 소제목으로 이 금융회사가 자격 미달 논란이 있음에도 성장사다리 윈윈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 등의 압력을 행사하고 산업은행, IBK 캐피탈, 삼성증권 대표를 통해 펀드 자금 조달을 알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유재수 전 국장은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지만
감찰을 계기로 휴직한 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유 전 국장은 당시 비위 감찰은 음해성 정보였다고 지난해 12월 해명했습니다. 또 비위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품위 손상 수준의 경미한 사안으로 종결되었다고 부산시 보도자를 통해 말했습니다. TV조선은 유 전 국장의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는 앞서 유재수 전 국장 첩보의 근거가 미약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조국 민정수석은 혐의가 뭐냐고 추궁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생활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를 했는데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전할 때도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국장이 감찰을 받던 중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감찰 내용을 전달하며 인사조치를 요구합니다.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이었습니다. 청와대 조사 결과 고위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에 참고하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연말 유재수 전 국장 의혹이 불거지자 당사자의 명예를 고려한다며 어떤 비위 혐의를 받았는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국회에 출석한 조국 민정수석은 비위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첩보 자체가 근거가 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음해성 정보였다는 유 전 국장 해명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당시 감찰은 결론을 내지 않고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같은 방에 있다 보니 아름아름 대충 들은 것만 아는 거예요. 제가 얼른 듣기에는 한참 거의 다 확인됐는데 좀 스탑됐다는 말을 제가 얼른 들었거든요. 공무원의 비리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지만 이첩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정부의 인터넷 불법 음란물 단속이 더 강화됩니다. 앞서 정부가 음란 사이트 소라넷을 폐쇄하자 모방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렸는데 이번엔 과연 이런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불렸던 텀블러. 자체적으로 음란물 삭제 조치를 실시하자 이름까지 비슷한 유사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더 강력한 해외 사이트 차단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NI라는 방식이 HTTPS로 되어져 있는 보안 접속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시연을 했고, 미국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 국내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작년 10월 150개 해외 서버 음란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강력한 차단 방식을 쓰더라도 제2, 제3의 텀블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효과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결국은 사람들은 규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도망가서 새로운 방법을 항상 찾거든요. 이것도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 인터넷 차단 우회 어플리케이션도 등장했습니다. VPN 우회 어플리케이션 우후죽순 생겨나잖아요. SNA 방식도 TLS 1.3 표준이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가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가 일시적 효과에 머무는 단속 강화 외에 새로운 차원의 근원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상품이었던 휴대전화의 수출액이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가성비 전략으로 무장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휴대전화 교체 주기도 길어지면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한때 반도체와 함께 양대 효자 품목으로 꼽혔던 휴대전화 수출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지난해 휴대전화 수출액이 146억 1천만 달러로 2017년보다 23%나 줄어든 겁니다. 2002년엔 100억 달러대를 돌파했고 한때 반도체보다 수출액이 더 많은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16년 만에 최저치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극심한 부진의 징표는 지난 4분기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 실적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부문 실적은 전년도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LG전자는 휴대전화 부문에서만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능의 상향 평준화로 늘어난 교체 주기, 가성비 전략을 내세운 중국의 맹추격이 스마트폰 부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내 제조업체도 중저가폰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평균 판매 가격이 낮아지며 수익성이 줄어들고 결국 수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흥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장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좋아졌을 때 혜택이 1차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쪽에 먼저 온다는 거죠. 또한 휴대전화의 세계적 수요 정체가 확인된 만큼 수출 품목의 다변화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그동안 그나마 우리 경제를 떠받쳐오던 반도체 수출마저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 경제 둔화 등 우리 경제엔 내후 외환이 겹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를 내놓고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임유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이번 달 들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나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반도체 부진을 수출의 발목을 잡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석유 제품 등 주력 품목의 단가 둔화, 세계 교역량 둔화.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중국 경제와 세계 경기 둔화까지 수출 전선 곳곳이 암초입니다. 내수의 핵심인 투자마저 부진한 가운데 당장 이번 주 한국은행이 발표할 작년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작년 전망치 2.7% 달성을 위해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8%대를 기록해야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낮출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2.9에서 2.7%까지 두 차례 낮춰 잡았지만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흥시장국의 위기가 감염이 될 경우에는 이거는 2%도 유지도 힘들 것이다. 미국 경제 성장 둔화와 셧다운 장기화. 이렇게 우리 경제의 체온이 식어갈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처음 조정될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 유출 위험을 고민할 금융당국은 미 금리 동향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사회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빙상계 미투 추가 폭로. 그러니까 이제 빙상계 내에 또 다른 성폭력 사건들이 내일 추가로 공개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가 내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추가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현역 선수 2명의 피해 사례를 추가 폭로하겠다는 건데요. 여준영 젊은 빙상인 연대 대표는 지난 10일 저희 TV조선에도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빙상계에서 떠도는 소문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한 부분이 많고요. 그거를 이제 확인 작업을 진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나타난 게 한 2건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현역 선수인 만큼 기자회견장엔 직접 나오지 않고 익명으로 피해 사례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젊은 빙상인 연대는 가해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해자 중엔 조재범 전 코치가 아닌 다른 전직 국가대표 코치도 포함돼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고 이틀 만에 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운전사고를 냈던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논란입니다. 오호.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인데 심지어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이틀 전 필립 공은 왕실 별장 인근에서 충돌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의 무릎에 찰과상을 입히고 손목을 골절시켰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필립 공 나이가 상당히 들어 보이는데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필립궁은 1921년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로 따지면 99살입니다. 아이고, 예. 2017년 고령 등의 이유로 왕실 업무에선 은퇴했지만 운전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예. 영국 내에서는 지금 고령자의 운전 금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환자의 헌신, 고 임세원 교수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이 조의금 1억 원을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임 교수 유족들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고인의 뜻이라며 기부금을 전했는데요. 네. 임 교수는 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의료진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동료를 위해 희생한 모습이었는데 조의금 기부 소식까지 더해져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의료계는 성금을 추가로 조성해 임세원상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성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전통 애니메이션 강자인 미국, 일본과 안방인 우리 극장에서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이 한미일 애니메이션은 각기 필승의 무기가 있는데요.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누구냐 넌? 전생역전을 꿈꾸는 유기견의 모험. 언더독은 국가대표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제작진의 야심작입니다. 한국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제작에만 6년을 투자했습니다. 중국 실크로드 영화제에서 베스트 애니상을 수상하고 도쿄 애니메이션 어워드에 초청되는 등 한국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에 미국은 기술력을 앞세운 주먹왕 라이프2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애니메이션 강국다운 화려한 CG는 기본. 실감나는 액션과 사운드는 실사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4DX 상영이 최대 강점입니다. 일본은 손기술로 승부합니다. 미래의 미라이는 한 땀 한 땀 직접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やっぱりアニメーションのジャンルを超えて表現力が高いっていうのがこういろんな国の人に興味を持ってもらえる理由な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아날로그 애니메이션 특유의 감성이 한국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성인들도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시대. 한미일 애니메이션이 각기 다른 매력으로 관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겨울 스포츠의 양대 산맥 프로배구와 농구의 별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스타전에 선수들은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뽐내며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퀸의 프레디 머큐리로 변신한 서재덕이 관중의 호응을 유도합니다. 댄싱퀸 이재영은 파다르와 함께 화끈한 춤세례를 선보입니다. 감독으로 변신해선 선수들을 독려합니다. 뭘 안 할 거야? 바다를! 물 좀 마시고 포기하면 안 돼! 최익재는 시속 115km의 강서브를 꽂아 넣으며 서브왕에 등극했습니다. 여자부에선 문정원이 기계 오작동으로 시속 124km를 기록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V스타와 K스타의 맞대결에선 V스타가 세트스코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MVP는 넘치는 끼로 관중들을 열광시킨 서재덕과 이재영에게 돌아갔습니다.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도 프레디 머큐리가 등장했습니다. 콧수염까지 장착한 전태풍이 초반부터 분위기를 화끈하게 끌어올립니다. 군입대를 앞둔 정효근은 예비군 복장으로 등장,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올스타전의 꽃 덩크슛 컨테스트, 김종규와 포스터가 화려한 연기를 선보이며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 부문 덩크왕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성민은 정교한 슛 감각을 자랑하며 3점 슛 컨테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승부에선 라거나 드림팀이 양홍석 매직팀에 승리했고 40득점으로 펄펄 난 랜드리가 MVP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절기 대안인 오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이 추운데요. 덕분에 미세먼지는 거쳤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정한 대기질 회복했고요. 다음 주 초까지는 무난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절기에 걸맞게 내일 아침까지는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내륙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도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9도가량 가파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강하게 부는 바람에 대비할 수 있게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일부 경상도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해안가와 산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초기 증상은 감기로 착각할 수 있는 이 기침과 콧물, 결막염, 또 매우 높은 전염성의 영유아 노약자 취약.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건소나 콜센터 1339. 지금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